강의 듣고 책을 보는 거는 봐도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어떤 스님이 얘기를 하든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해도 뭐 그 얘기 하는구나, 그렇지 뭐 이러는데, 사실은 자기는 그 뜻이 분명하게 자기 성품을 분명히 깨닫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 보는 데는 뭔가 다 이제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든 다음에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설을 하고 의견을 내면서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수원생해 하는 거예요. 수원생해 하는 거. 요거예요. 둘째 줄에 만일 한 사람이 행할 바라고 한다면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조국사의 대답을 들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헷갈린 게 뭐냐 하면, 내가 설명한 바가 분명한데 그대 스스로 의혹을 내는구나.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면 더욱더 의혹이 생기고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건데 말꼬리를 잡고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말을 따라가니까 네가 지금 오해를 했구나, 이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제 둘째 줄로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며 요 번역한 게 뭐냐 하면은요, 여자생의 은생, 여기 뭐 수언생해, 수언생해. 요 첫째 줄에 요 셋째 구절. 수언생해. 요게 수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수는 따를 숫자고 말하고 생해인데요. 요게 해자가 이해하다 할 때 그 해자 이해해서 그런 뜻인데, 요게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고 알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말을 따라가면 이 말이에요. 말을 따라가서 자꾸 이 자기 아르마리의 견해를 내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생의혹이라는 말이 뭐냐면, 전이라는 말은 더욱더라고 해석해야 돼요. 여기는 점점 더 의혹만 더 생기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자꾸 따라가면. 그래서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득이망은이라고 했잖아요. 득이망은. 이거는 뜻을 얻으면은 말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인데, 여기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원래 장자 외물편에 그 비유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고기를 잡을 때 통발 알아요? 고기를 잡을 때 통발을 사용하는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인데, 고기를 잡고 나면은 통발이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것도 그러네. 그거 망전 통발 전자고, 그 다음에 토끼를 잡을 때 올가미를 쓰잖아요. 올무. 이 올무를 쓰는데, 올가미를 쓰는데 토끼를 잡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올가미 제자인데, 그 올무를 잊어버린다라는 장자의 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요거예요. 요게 이제 득이망언이라고 해서,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어버리고, 토끼를 잡을 때 올무를 사용한 건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인데, 토끼를 잡고 나면 올무를 버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뜻이 제대로 이해가 됐으면, 뜻을 얻었으면 그 말은 잊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뜻을 제대로 얻지 못하니까 자꾸 뭐래요? 수언생해를 한다는 말을 자꾸 따라가서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아르마리를 내게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분명하는데 그대 스스로 의혹을 내는구나.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면 더욱더 의혹이 생기고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따질 필요가 없다. 불로치힐이에요. 그죠? 더 이상 이걸 따지고 뭐 힐문할 필요가 없는데 네가 또 이게 내 말을 점차로 닦아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 말을 따라가서 잘못 이해를 아르마리를 낸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두 문에 대하여 각각 수행할 바를 판단한다면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은 이게 자성문정해를 닦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이 단박 깨닫는 문에 즉 돈문에 공력 없는 공력 이게 여기에 나왔어요. 우리 이제 성가에서 흔히 이게 말장난 같기도 하고 말 없는 말 뭐 길 없는 길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금강경에도 이런 식의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력 없는 공력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공지공이라고 했어요. 무공지공. 그러니까 노력 없는 노력 혹은 공들임이 없는 공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공력 없는 공력으로서 움직임과 고요함을 병행하여 스스로 자기 성품을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사람이다. 여기는 그러니까 공을 들이대 공들임이 없는 공으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공부를 한다라는 상을 내거나 생색을 내지 않고 저절로 하는 공부란 뜻이에요. 무공지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수행을 한다라고 어떤 틀에 박혀가지고 이거를 티를 내고 상을 내면 수행을 한다라는 틀에 박혀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경전을 공부하고 어록을 읽고 강의를 듣고 이제 공부를 한다면서 열심히 외우고 하는데 이거는 말만 따라가고 실제로는 그게 제대로 뜻을 정확하게 자기가 얻어 듣지를 못하게 되면 자꾸 이게 수원생해하는 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아름아름만 내고 지식으로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공부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좀 하다가 보면 웬만큼 나도 이제 공부를 했고 웬만한 얘기는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돼요. 이제는 강의 듣고 책을 보는 거는 봐도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떤 스님이 얘기를 하든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해도 뭐 그 얘기 하는구나 그렇지 뭐 이러는데 사실은 자기는 그 뜻이 분명하게 자기 성품을 분명히 깨닫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 보는 데는 뭔가 다 이제 아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든 다음에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설을 하고 의견을 내면서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수원생해 하는 거예요. 수원생해 하는 거. 물론 우리가 공부는 세상의 공부나 이런 것도 남을 가르쳐 보면 자기 공부가 더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자기 성품을 바로 알지 못한 상태로 이치로만 지식으로만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수원생예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지식인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책들을 또 유명한 사람들의 견해는 자기가 봐서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저런 질문을 이제 내 마음 속에서는 의혹이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나면 사실은 자기 안에서 명쾌하지가 않거든. 아는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도노 점수해야 되면은 자성문에서 이미 단박 깨달았으면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뭘 또 점차로 닦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그럼 뭘 먼저 하라는 얘기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 수행을 해보지 않고 머리로만 이치로만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말을 따라가고 글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무공지공이라는 말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 없는 말, 사실은 공부 없는 공부, 공력 없는 공.
이런 뜻인데, 그래서 공력 없는 공이라는 것은 저절로 자성문의 정해는 뭐냐면은 우리 본래 성품에는 원래 물들 것도 없고 원래 해야 할 바도 없기 때문에 그 자성이 그냥 그대로 자유롭게 운행되는 것이 선정과 지혜가 아님이 없어요. 그걸 알고 행하는 것이 무용, 여기서 뭐예요? 무공지공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러면은 병운쌍적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요, 움직임과 고요함이에요. 여기서 병운이란 말, 아울러 움직이고 아울러 고요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선정과 지혜를 흔히 얘기를 할 때 쌍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운자는 움직임이고, 이게 적은 고요함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임과 고요함을 아울러서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선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 뭘 떠올려요? 고요함을 떠올려요. 적적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성적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성성이라는 말이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지혜에서 나오는 거고, 적적이라는 말은 선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해 쌍수를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정이고 이거는 해인데, 이거를 두 개를 자꾸 따로따로 나누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쌍수라는 말이 막 아울러 닦는다라는 얘기하고, 자성은 원래 성성하고 원래 적적해요. 그럼 이 둘을 자꾸 나누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자기 성품에는 원래 물음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과 고요함이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성이 마치 뭔가 움직이는 게 있으면은 선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성성하다라는 것은 활발하게 뭔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쌍조라고 해서 요거는 비춘다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조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비출 조자를 쓸 때는 요거는 차단할 때 쌍조 할 때는 요거를 차자를 쓰잖아요. 차를 차단하고 막는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고요하게 가라앉는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사실은 선정이 고요한 것만이 선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가에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선이 아님이 없다, 이 말은 선정이라는 뜻이에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선정이 아님이 없다는 말은 행하거나 머물거나, 가거나 머물거나, 눕거나 앉거나 눕거나, 그 다음에 말을 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다 선정이 아님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움직일 때든 가만히 있을 때든 선정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뭔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왜 그게 가능하냐, 겉모습의 육체를 보고 선정과 지혜를 자꾸 고요함과 깨달음이라고, 이게 성성함이라고 비춤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가만히 있든 말을 하든 안 하든 움직이든 운동을 하든 내 마음은 한결같이 깨어있고 한결같이 어디에도 끌려다님이 없이 중심이 잡혀서 평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은 움직이고 고요한 데에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깨닫는 문 중에서 공력 없는 공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냥 공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움직임과 고요함을 병행해서 스스로 자기 성품을 닦아서, 여기 나오죠. 이게 자수자성이란 말이, 스스로 자기 자성을 닦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저절로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스스로라는 얘기가 사실 저절로예요. 저절로 자기 성품이 닦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도 틀렸어요. 무공지공에서 닦는 수행은 무수지수예요. 닦을 것도 없는, 그 말은 없는데,
수행해야 된다, 닦아야 될 것도 없는 닦음이기 때문에 자성은 원래 닦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수자성이라는 말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자성에는 닦을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자수라는 말을 앞에 자를 붙인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저절로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성은 저절로 닦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굳이 닦으려고 뭐뭐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자성은 원래 닦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닦이는, 저절로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성불도예요. 자성불도. 저절로 이루어진 그대로 부처가 가는 길, 그게 자성불도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도를 내가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뭘 해야 되는 게 있는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자성불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